그들은 날 버렸죠. 병든 몸 하나 감당 못해서요. 근데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내 병실 문 앞에 서 있네요. 누가 누구를 살리는 걸까요, 이제? 사연 시작하기 전에 아래 무료 버튼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여러분께 큰 행운과 따뜻한 기적을 가져다 줄 거예요. 추운 겨울이면 우리 마음도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낮아지고 햇빛이 희미해지는 계절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묻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겨울날 조용하지만 깊은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68해를 살아온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창문 너머로 검은 가지들이 하늘을 긁고 있습니다. 마당의 화분들은 흙만 남아있고 담장 틈으로 찬바람이 윙윙거립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색깔도 따뜻함도 때로는 희망도. 이 집에 산 지도 이제 30년. 신혼부부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낳고 자식들이 자라고 손자들이 뛰어다니던 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기억일 뿐입니다. 이정화는 주방에서 끓여놓은 죽을 그릇에 담습니다. 미지근해진 국물을 숟가락으로 한 번, 두 번 젓습니다. 입안이 헐어서 자꾸 뜨거운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머리는 휘어졌고 이빨도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습니다. 맛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먹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엄마, 집에 계세요? 아들 최민재가 들어옵니다. 겨울 코트를 입은 채로.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들입니다. 팔자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아들도 이제 쉬운 나이가 아니군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응, 여기 있지. 밥 먹었어? 엄마 앉아 계세요.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있어서 왔는데요. 이정화는 죽을 놓고 고개를 기웃거립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말 끝에 요를 붙이는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직장에서도 신뢰받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왜 그런 표정일까요? 요양원 얘기를 하나 꺼내고 싶은데요. 엄마,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정말 좋은 시설이 생겼거든요. 식탁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죽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숟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정화의 손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했나? 네. 엄마, 최근에 정말 좋은 시설이 생겼어요. 의료진도 좋고 환경도 훨씬 낫고요. 아버지도 계신데 이렇게 집에서만 나이 드시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숨을 고르려는 듯 쉽니다. 저희도 엄마를 모시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약도 많고 밤새 돌봐야 하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있는 곳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순간입니다. 주방으로 가는 현관에서 며느리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정화가 몸을 굳힙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무언가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힘들어요. 당신 어머니 약도 많고 밤새 돌봐야 하고 내 일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우리가 다 견딜 수 없어요. 이정화의 가슴에 뭔가 철벽이 쳐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딱딱 식탁을 두드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자꾸. 리듬이 점점 빨라집니다. 마치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 그것을 직접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오래되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물이 돌을 깎아내는 것처럼 자책도 자책이고 슬픔도 슬픔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짐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조용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정화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들은 이정화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날 밤, 이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침실로 올라갑니다. 옷장을 엽니다. 68년을 살면서 모은 것들입니다. 입지 않는 옷들, 써먹지 않는 수건들, 오래된 사진첩, 보온병 1개,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사진이 들어있던 액자. 이정화는 이것들을 천천히 보자기에 싸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남편 최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70살을 넘은 남편의 얼굴도 주름이 가득합니다. 이정화는 남편을 보지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 이정화는 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천장의 균열, 그것은 작년도, 그 전년도도 그대로입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그날 밤 이정화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죽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어머니라는 신분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정화라는 개인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외로웠습니다. 가족 속에 혼자, 세상 속에 혼자.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요양원 입소 서류를 들고 옵니다. 딸 최윤아도 전화로 엄마 잘 지내. 나중에 뵙자라는 짧은 말만 전합니다. 손자도 손녀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최민재의 처는 이정화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마치 죄책감을 감추려는 것처럼. 이정화는 서명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빨아서 지장을 찍습니다. 피도 진액도 모두 마른 손가락입니다. 차에 오릅니다. 뒷좌석. 짐은 트렁크에 들어갑니다. 창문 너머로 집이 멀어집니다. 30년 산 집입니다. 첫 아이를 안고 들어온 집.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과거였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짐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기로 합니다. 이제 나도 짐이구나. 이정화의 마음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새벽 시간,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밤과 낮이 만나는 경계에서 우리는 가장 약해집니다. 그 경계에 이정화가 있습니다. 요양원 방, 좁은 병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창밖에 회색 하늘. 이정화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켜져 있는 불입니다. 밤도 낮도 없습니다. 입소한 지 일주일. 이정화는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약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이정화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호흡이 빨라집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졸라매는 것처럼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습니다. 빠르다가 느려지고 또 빨라집니다. 이것이 죽음일까요? 이정화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밤새 기침을 합니다. 칙칙칙. 자신이 기침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갑니다. 가래가 나옵니다. 속이 뒤틀립니다. 이정화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습니다. 손수건에 빨간 자국이 묻습니다. 피입니다. 새벽이 깊어집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할머니일까요? 할아버지일까요? 같은 요양원에 사는 누군가도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정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시 들어옵니다.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집어넣습니다. 숫자가 떠오릅니다. 39도. 열입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편히 쉬세요. 하지만 편할 리가 없습니다. 이정화의 숨은 점점 더 가빠집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이 요양원 방에서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로 죽을까요? 죽음은 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한히 작아집니다. 그 작아짐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원합니다. 따뜻한 손을 원합니다. 그 순간입니다. 손입니다. 따뜻한 손이 이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누군가의 손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생명이 있는 손입니다. 이정화는 눈을 뜹니다. 누군가 자신의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성입니다. 이정화를 보고 있습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정화 씨죠? 혹시 당신 제 어머니 친구셨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 곳입니다. 제 이름은 지은이입니다. 여성의 이름은 박지은입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입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있지만 표정은 따뜻합니다. 저 알 것 같은데요. 당신 예은이 어머니 아니셨어요? 예은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는데요. 이정화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저도 그때가 기억나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 곁에서 밤새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머니를 뵙다니. 이정화는 박지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자신이 이 손을 놓으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드셨네요. 약도 안 드셨고요. 이거 안 되지만 어머니, 조금 있다가 미숫가루를 좀 드려볼까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저 끄덕입니다. 박지은은 새벽 시간에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부엌에 가서 따뜻한 미숫가루를 만듭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천천히 이정화의 입에 넣습니다. 이정화는 삼킵니다. 처음으로 뭔가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 이사장님이 있어요. 아주 좋은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머니, 거기로 전원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여기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 있어요. 이정화는 박지은을 봅니다. 박지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버려진 줄 알지만 실은 우리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이정화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이 명함을 꺼냅니다. 하얀 명함.
글씨는 검은색입니다. 의료지원 프로젝트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이정화는 그 명함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제가 이사장님께 연락을 드릴게요. 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살펴봐 달라고요. 어머니,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일이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박지은이 이정화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이정화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은 거대한 힘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한 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정화는 그렇게 하루를 더 살아냅니다. 밤이 밝아옵니다. 새벽이 지나갑니다. 이정화는 박지은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수면입니다. 새벽은 약속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찾아온다는 약속입니다. 이정화는 박지은의 말처럼 아침이 왔을 때 처음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약한 빛이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은 빛입니다. 박지은의 연락 덕분에 이정화는 새로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전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입니다. 천장이 높습니다. 창이 크습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정말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병실의 벽은 밝은 크림색입니다. 낡은 회색이 아닙니다. 침대도 새 것입니다. 매트리스에 자동 공기순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편하시죠? 우리 병원은 의료진도 많고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예전 요양원의 간호사는 바빴습니다. 이곳의 간호사는 미소를 지을 여유가 있습니다. 이정화는 창 너머를 봅니다. 정원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있습니다. 겨울나무지만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새들이 앉아 있습니다. 까마귀일까요? 참새일까요? 아무튼 새입니다. 이정화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고 싶으신데요. 가능하실까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는 젊은 여성입니다.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나이는 40대일 것 같습니다. 청진기를 이정화의 가슴에 대고 오래 듣습니다. 깊게 숨을 쉬라고 합니다. 이정화는 따릅니다. 어머니,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네요. 스트레스도 많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잘 치료하면 좋아질 거예요.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김지수 의사는 이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군가와 힘들었던 일 있으세요? 마음의 병도 치료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정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이야기, 딸과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린 이야기, 남편이 침대에만 누워있던 이야기, 모든 것을 합니다. 김지수 의사는 듣기만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정화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것들은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가족들이 그 무게를 못 견딘 것뿐이에요. 그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한계예요. 어머니, 여기서는 어머니를 그 무게로 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볼 거예요. 이정화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것이 처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인정.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인정.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이정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음악 치료를 받습니다.
클래식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정화는 눈을 감고 듣습니다.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오후에는 미술 치료를 받습니다. 이정화는 색칠하기를 합니다. 흰 도화지에 그려진 그림 위에 색을 칠합니다. 노란색 튤립, 파란색 하늘, 빨간색 나비. 손가락이 떨리지만 계속 칠합니다.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도 다릅니다. 이전의 병원은 죽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음식이 있습니다. 밥, 반찬, 국, 계란말이, 나물. 이정화는 천천히 먹습니다. 맛을 느끼면서 어머니, 진지 잘 드시네요. 좋습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그 말에 이정화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이달이 지나갑니다. 이정화는 몸이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까지 걸어갑니다. 간호사의 손을 잡고 하지만 서로를 지탱합니다. 어머니, 혹시 정원에 나가보시겠어요? 날씨가 좋아요. 박지은이 나타납니다. 박지은은 매주 이정화를 만나러 옵니다. 이정화는 휠체어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휠체어도 자신을 이동시켜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원에는 벤치가 있습니다. 박지은은 이정화를 도와 벤치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습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새들이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서 일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박지은이 묻습니다. 일을 해요? 네. 우리 병원에는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에요. 급여는 적지만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정화는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병원의 현관에서 한 여성이 나옵니다. 나이는 60대쯤입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정화와 박지은을 봅니다. 박지은이, 그분이 이정화 어머니신가요? 그 여성은 요양사입니다. 이름은 정은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정은희는 이정화에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저도 예전에 외로웠던 적이 있어요. 가족에게도 버려졌고요.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를 돌보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여기서 함께 해볼래요?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끄덕이는 것도. 나레이션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받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갑니다. 그날 밤 이정화는 병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떠 있습니다. 많은 별들입니다. 이정화는 중얼거립니다. 살아서 증명하자. 나를 버린 세상에 다시 태어나리. 손가락이 떨립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심의 눈물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눈물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이정화는 이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들어올 때의 죽음 직전의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정화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약자의 편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을 채웠을까요? 그것이 5년이 흐른 지금 이정화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정화복지재단 현판식. 건물 앞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마이크와 스탠드,
카메라들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가에 세워진 이 건물은 한 병원이자 복지재단입니다. 언론사의 카메라들이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정치인들이 줄지어 섭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시청의 고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의료계의 유명한 인물들, 대학 교수들, 자선단체의 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이정화입니다. 하지만 이정화는 웃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입가에 힘을 줍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 가면 속의 얼굴은 딱딱합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집니다. 흰 빛이 폭발합니다. 또 폭발합니다. 이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정화 이사장님,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든 채로 큰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정화는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목소리는 크지만 차갑습니다. 버려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졌을 때의 그 절망감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다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언론들이 열심히 적습니다. 노트북에 손수 받아 적는 기자도 있습니다. 모두 이정화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정화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공허함입니다. 그 버려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었나요? 혹시 가족의 일이었습니까? 한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정화의 눈이 잠깐 흔들립니다. 그것을 놓친 카메라는 없습니다. 모두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상처입니다. 예. 가족에게요. 그 한마디로 사건이 터집니다. 기자들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떤 가족인지, 왜 버렸는지, 지금은 연락하는지. 이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박지은이 다가와 이정화의 팔을 잡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을 밀어냅니다. 현판막이 벗겨집니다. 돌풍이 일어납니다. 하얀 천이 펄럭입니다. 그 뒤로 글씨가 드러납니다. 정화복지재단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그 순간 이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성공입니다.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신문에 나올 제목들도 이미 보입니다. 버려진 할머니, 재단 설립자 되다. 의료 소외층을 위한 희망의 빛. 하지만 이정화의 가슴은 무겁습니다. 마치 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밤, 행사가 끝나고 이정화는 재단의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맨 꼭대기 층입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하지만 이정화의 눈에는 그것들이 차갑게 보입니다. 마치 피가 없는 것처럼. 이정화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사진첩이 있습니다. 손으로 꼼꼼히 접착시킨 옛날 사진들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신혼사진.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의 사진. 손자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모두 행복했던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저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일 뿐입니다. 이정화는 사진 위에 손을 올립니다. 얼굴을 확인합니다. 자신의 얼굴,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모두 낯선 얼굴들입니다. 이 이름, 정화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 재단. 이걸 같이 봐줄 가족이 없네. 혼잣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의 혼잣말입니다. 이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닙니다. 허전함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성공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얻어도 옆에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그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일까요? 이정화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정화는 전화를 집어들려다가 멈춥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딸 최윤아일까요? 아들 최민재일까요? 남편 최영수는 이제 말도 많이 하지 못합니다. 지난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정화의 재단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니, 만날 수 없습니다. 전화기가 울립니다. 이정화는 깜짝 놀랍니다. 누가 이 시간에? 밤 11시입니다. 화면을 봅니다. 딸 최윤아입니다. 얼마 만일까요? 몇 개월 만일까요? 이정화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뉴스 봤어. 재단 현판식. 대단하더라. 축하해. 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객관적입니다. 카톡처럼 무심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남이 이룬 일을 축하하는 것처럼. 고마워. 유나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유나는 존댓말로 바꿉니다. 무언가 비즈니스 같은 톤입니다. 아버지 병원비 말인데 혹시 우리 재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거기서 좋은 치료를 받으시니까. 비용이 좀 크거든. 엄마 재단이니까 가능하겠지? 이정화는 한순간 말을 잃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의 성공에 축하를 건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핑계 삼은 돈이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봐 주겠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차가워집니다. 고마워, 엄마. 그런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봐. 손주들도 너 그리워해. 근데 너무 바쁘면 괜찮아. 우리도 바쁘고. 이정화는 끊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이정화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성공의 뒤로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더해질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화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밤인데도 엘리베이터는 빠릅니다. 이 건물은 이정화의 건물입니다. 모든 것이 이정화의 것입니다. 모든 의료진도 이정화를 존경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화의 심장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의미를 잃고 있습니다. 병실 문을 엽니다. 조용합니다. 남편 최영수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신체의 절반이 마비되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소리만 냅니다. 눈은 천장을 향해 있습니다. 동공은 무언가를 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정화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은 차갑습니다. 그리고 딱딱합니다. 마비된 손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최영수, 나야. 이정화야. 남편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동자만 조금 움직입니다. 그것도 이정화를 향하지 않습니다. 이정화는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는 새 것입니다. 이정화의 재단에서 구매한 최고급 의자입니다. 너 알겠지? 내가 지금 뭘 이루고 있는지. 돈도 많고 인정도 받고 있어. 신문에도 나왔고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어. 근데 왜 자꾸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까?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따뜻하게 해주려는 듯이. 너는 나를 버렸어. 애들도 나를 버렸어. 요양원에 보냈어.
그때 나는 죽을 것 같았어. 정말로. 하지만 살았어.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냈어.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용서하지 않아도 기억은 해야지. 너는 내 남편이었고 애들은 내 자식이었으니까.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성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을 통해 남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을 통해 남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성공이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침대에 기대 앉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새벽까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원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 단순한 것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빌딩들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24시간 움직이는 도시. 하지만 이정화는 자신의 남편 옆에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정화는 깨닫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이정화가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밤 응급신호가 울렸습니다. 심장의 신호입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울리는 신호입니다. 밤 2시 응급실. 사이렌이 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 의료진들이 환자를 옮겨옵니다. 침대 위에 남자. 그 남자는 최영수입니다. 심장 마비입니다. 환자 정보를 주세요. 의사가 외칩니다. 간호사들이 검사 기계들을 밖으로 꺼냅니다. 산소 마스크가 환자의 얼굴을 덮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삑삑거립니다. 그 소리는 빨라집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하세요. 응급실은 전쟁터처럼 변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임은 재빠릅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정화는 응급실 밖에서 바라봅니다. 창문을 통해서 남편이 실려오는 것을 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검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이정화를 응급실 대기실로 안내합니다. 딱딱한 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불안한 표정입니다. 이정화는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정화의 손은 예전처럼 떨립니다. 마치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처럼. 죽음 앞에서 떨리는 손.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10분일까요? 1시간일까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급실 밖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젊은 남성 의사입니다. 이름은 한준호입니다. 표정은 조심스럽습니다. 보호자분 이정화 이사장님이신가요? 이정화가 일어섭니다. 천천히. 마치 자신의 몸이 옆에 있지 않은 것처럼. 네, 맞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근경색입니다. 긴급 관상동맥 성형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현재 신체 상태, 그리고 이전의 뇌졸중 병력을 감안하면 수술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정화의 눈을 봅니다. 결국 보호자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할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할지. 환자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의식 상태가 불명확해서
이정화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이사장님, 어느 쪽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이정화의 얼굴이 변합니다. 무언가가 흘러옵니다. 기억들입니다. 몇십 년 전의 기억들. 신혼 때 남편의 얼굴.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서 기다리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남편의 뒷모습. 우리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장님, 의사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것은 의료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결정입니다. 그것은 복수의 기회입니다. 이정화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걸어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의료 결정을 해야. 의사가 막으려 하지만 이정화는 가고 있습니다. 강한 걸음으로. 응급실 안. 남편 최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삑삑거립니다. 그 음은 불규칙합니다.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음입니다. 이정화는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죽음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정화의 손이 남편의 손을 찾습니다. 따뜻하지 않은 손. 하지만 찾아야 할 손. 최영수. 이정화가 부릅니다. 첫 이름으로. 넌 나를 버렸어. 나를 요양원에 버렸어. 그때 나는 죽고 싶었어. 정말로 죽고 싶었어.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난 살았어. 그리고 넌 지금 이렇게 누워있네. 이 순간이 이정화의 선택입니다. 복수를 하는 것. 그냥 보내버리는 것. 그것도 선택입니다. 아무도 이정화를 탓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버렸으면 당신이 그를 버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길게 숨을 쉽니다. 그런데 난 널 살려줄 거야. 그 순간 응급실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보호자님, 의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정화는 의사를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수술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섞입니다. 이사장님이 그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의사를 봅니다. 그 사람이 날 버렸던 그날도 내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화는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간호사들이 남편을 옮깁니다. 침대가 움직입니다. 실려갑니다. 이정화는 수술실 문을 바라봅니다. 그 문이 닫힙니다. 천천히. 응급실의 불이 꺼집니다. 하나씩. 하지만 수술실의 불은 켜져 있습니다. 밝게. 이정화는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벽을 등지고 앉습니다. 딱딱한 바닥. 차가운 벽. 하지만 이정화는 여기서 기다립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밤이 가고 낮이 옵니다. 약속처럼. 이정화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살아야 한다. 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아는 모든 게 의미가 있을 테니까. 가장 큰 복수는 성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이정화의 눈물로 압니다. 수술은 10시간을 넘겼습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정화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단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정화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복수자인가? 아니면 용서자인가? 그것의 경계는 얼마나 얇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 한준호가 나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성공입니다. 보호자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정화는 일어섭니다. 무릎이 흔들립니다. 환자의 심장이 견뎌냈습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나이와 이전의 뇌졸중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 회복된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의사는 이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맞았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의사는 말을 마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정화는 회복실로 갑니다. 남편 최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여전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움직입니다. 호흡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이정화는 남편의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생명이 있는 손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남편이 천천히 깨어옵니다. 눈이 움직입니다. 깜빡입니다. 이정화를 봅니다. 확실하게 봅니다. 처음으로 정화 음절이 끊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정화의 이름입니다. 이정화는 눈물을 흘립니다. 응, 나야 이정화. 왜 나를? 남편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살렸냐고. 넌 날 버렸잖아. 알아. 미안해.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진심의 눈물입니다. 너무 늦은 미안. 하지만 미안입니다.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로 침대에 기대 누웁니다. 오래 누워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단지 함께 있습니다. 어떤 말도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미안도 모든 상처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작은 위로일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최민재와 딸 최윤아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매의 눈으로 뉴스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알렸을까요? 그들은 병실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딸 최윤아가 먼저 우는 소리입니다. 아들 최민재도 따라 웁니다. 그들의 울음은 진심입니다. 아버지를 죽을 뻔하게 보낸 죄책감입니다. 잘못했어. 엄마, 난 정말 잘못했어. 아들이 중얼거립니다. 엄마를 향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립니다. 이정화가 나옵니다. 엄마.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립니다. 엄마를 볼 용기가 없습니다. 이정화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이제 40 중반입니다. 딸도 40대 초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도 아이 같습니다. 작은 아이들처럼 보입니다. 뭐해? 안 들어가? 이정화가 묻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단호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아들이 입을 떼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정화는 걸어갑니다. 아이들을 지나쳐서. 그리고 문을 엽니다. 들어와. 너희 아버지가 깨어났어. 봐야지.
이정화의 목소리에는 어떤 복수도 없습니다.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단지 담담함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창백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얼굴입니다. 아버지, 딸이 손을 잡습니다. 최영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정화를 봅니다. 그 순간 최영수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도. 당신이 날 살려줬어? 남편이 묻습니다. 아내를 봅니다. 아내를 정말로 봅니다. 응. 이정화가 답합니다. 왜? 넌 내 남편이고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그때 넌 나를 외면했지. 하지만 난 널 지켜보고 있었단다. 넌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봤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도. 그래서 난 거기서 멈추기로 했어. 이정화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살려줄게. 모두를. 그 대신 그 죄는 평생 기억해. 나도 너희도 모두. 우리는 이 죄를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벌칙이야. 아들이 엎드려 웁니다. 깊은 울음입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정말 미안해요. 딸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웁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큰 강함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아닌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정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정화는 가족들 사이에 섭니다. 남편, 아들, 딸 모두 한 공간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까? 이정화가 묻습니다. 엄마. 아들이 이정화를 봅니다. 그 눈빛에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 그 불완전함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손도 잡으려 합니다. 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밤 병실은 가족의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회복의 울음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울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상처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누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정화는 그렇게 자신의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함께하는 가족으로. 5년이 더 지났습니다. 10년입니다. 이정화가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로부터 10년. 정화복지재단도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상처도 치유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상처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정화는 이제 그것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서. 기자회견장. 대형 홀입니다. 의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언론사, 의료인, 정치인, 그리고 이 재단의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이정화가 서 있습니다. 18살 때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80살 근처의 이정화의 얼굴에는 무언가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련입니다. 영혼의 수련. 정화 이사장님, 오늘이 재단 10주년 기념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자가 첫 질문을 던집니다. 마이크가 이정화 쪽으로 향합니다. 카메라들이 준비됩니다. 이정화는 한숨을 쉽니다. 깊은 한숨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요? 이정화는 생각합니다.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에게 버려졌을 때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68살 때 요양원에 보내졌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당시 저는 자신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 이정화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정화는 청중을 봅니다. 만약 저가 버려지지 않았다면 이 재단은 없었을 겁니다. 이 병원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버려짐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여기로 인도했으니까요. 플래시가 터집니다. 백지장처럼 밝은 빛입니다. 여러 번. 계속. 그 순간 무대 뒤로 누군가가 일어섭니다. 뒤쪽 객석에서 남편 최영수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아들 최민재와 딸 최윤아도 일어섭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책감으로, 그리고 존경으로. 이정화는 그들을 봅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천천히. 미안하지 마라. 너희들도 그때는 힘들었던 거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다. 이정화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대신 이제는 함께해. 우리 함께해. 그 순간 이정화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한 줄기. 그리고 또 한 줄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성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압니다. 이정화는 남편의 휠체어 등받이에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돌아갑니다. 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이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상처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딸도. 모두가 함께합니다. 이것이 이 재단의 철학입니다. 단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치료합니다. 가족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를 치료합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적습니다. 카메라들이 계속 셔터를 누릅니다. 모두가 누군가에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또한 누구나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 안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이정화는 기자들을 봅니다. 10년 전 저는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건져 올렸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이. 그리고 저는 그 사람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건져 올리는 사람으로. 그것이 이 재단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정화는 그것을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갑니다.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정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족들을 안내합니다. 남편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직도 한쪽 다리가 약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섭니다. 무대를 내려갑니다. 천천히. 함께. 기자들이 따라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정화와 그의 가족은 이미 무언가로 다다랐습니다. 단어를 넘어선 무언가로. 이사장님, 혹시 나중에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정화는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진심의 웃음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을 떠납니다. 건물 밖으로. 햇빛이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입니다. 가을 햇빛입니다. 이정화는 하늘을 봅니다. 이제 됐어. 나의 인생, 내 이름으로 완성됐으니까. 그녀가 중얼거립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뭐라고 했어? 이정화는 다시 웃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게 고마워. 너희들이 있다는 게 고마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남편이 이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약한 손이지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것이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정화는 남편의 손을 깊게 잡습니다. 알아. 다 알아.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해. 우리는 완벽한 용서를 원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완전한 용서도, 불완전한 회복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이정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해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오후에서 저녁으로. 또 다른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이정화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 속에 가족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사랑들 속에서, 새로운 용서들 속에서. 이정화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 이정화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화복지재단 병원의 옥상. 저녁입니다. 해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하늘은 모든 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이정화입니다. 이정화는 이제 82살입니다. 손에는 주름이 깊습니다. 얼굴도 늙었습니다. 하지만 등은 여전히 곧습니다. 그리고 눈빛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이정화는 옥상의 난간에 기대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정화복지재단 병원의 모든 병실이 보입니다. 불이 켜져 있는 방들. 그리고 그 방들 안의 사람들. 나도 저들처럼 한때는 버려진 사람이었지. 이정화가 혼잣말합니다.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정화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집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던 날. 새벽 3시에 죽음 앞에서 손을 잡아주던 박지은. 따뜻한 미숫가루. 음악치료. 미술치료. 모든 것이 기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정화는 눈을 엽니다. 하지만 틀렸어. 난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 필요로 했어. 저 건물 아래층에 있을 남편을 생각합니다.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하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정화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닌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눈빛으로 표현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아들 최민재는 이제 재단의 부이사장입니다.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 일 속에서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 최윤아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옵니다. 할머니를 봅니다. 엄마를 봅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가족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의 손이 가슴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위대한 성취가 아닌 거야. 그것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야. 그것이 모든 거야. 옥상의 문이 열립니다. 박지은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녀도 50대 후반입니다. 이정화와 함께 재단을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여기 있었군요. 박지은이 이정화의 옆에 앉습니다. 글쎄, 기억하고 있었어. 10년 전 이 옥상에서 처음 밤하늘을 봤던 날. 그때는 아무 건물도 없었지. 빈 땅이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네. 이정화와 박지은은 함께 저녁 노을을 봅니다. 어머니,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박지은이 묻습니다. 그때 정말로 후회한 적 없으세요? 이 재단을 만든 것? 성공한 것? 모든 게 가족 때문에 비롯된 건데요. 이정화는 생각합니다. 오래 생각합니다. 후회? 없어. 만약 내가 버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도 이 병원에서 도움받지 못했을 거고. 박지은이 그것을 후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박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이루신 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어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정화는 자신의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변했습니다. 이정화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떨어진 곳으로 걸어갑니다. 옥상의 가장자리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작이 되어야겠다. 이정화가 하늘을 봅니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 이 삶을 받은 거야.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것이 내 일이야. 내 삶이야. 저 아래로 병원의 모든 불빛들이 보입니다. 환자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정화는 그들을 봅니다. 한 명씩 각각의 삶을 봅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 왜 우리가 버려지는지.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시작이야. 새로운 삶의 시작.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작.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작. 박지은이 이정화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10년 전처럼. 어머니, 그때 어머니 손을 잡아서 정말 잘했어요. 이제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손들을 잡았나요? 이정화는 박지은을 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셀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것도 괜찮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니까.
한 명, 한 명의 손이 모여서 우리는 함께하는 거야.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정화의 이야기도, 이정화라는 한 여인의 삶도. 하지만 진정한 완성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손을 잡으면서. 그것이 이정화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정화의 이름으로 남은 자리입니다. 옥상에서는 저녁이 진해집니다. 하늘의 색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빛이 있습니다. 별들입니다. 이정화는 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별이 많네. 네, 어머니. 이 별들도 누군가를 밝혀주고 있구나. 자신도 모르면서. 이정화는 손을 들어 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가릴 수 없습니다. 별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여전히 지구에 도달합니다. 나도 그럴 거야. 나도 누군가의 별이 될 거야. 이정화는 박지은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함께 옥상을 내려갑니다. 병원으로,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병원의 불이 모두 켜져 있습니다. 밤이 깊어도 병원은 깨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옥상에서 병원 전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늘, 그 하늘의 별들, 수천 수만의 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정문에 새겨진 글씨가 밝혀집니다. 정화복지재단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그 글씨는 밝게 빛납니다. 마치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나레이션 우리는 모두 누군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버려졌던 이정화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슬픔이 남을 돕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니,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하늘로, 별들 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전체가 보입니다. 수많은 도시들, 수많은 불빛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삶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정화도 있습니다. 82살의 여인, 버려졌던 여인.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빛이 된 여인, 누군가의 시작이 된 여인. 이 이야기는 버려진 모든 이들을 위해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안아줄 따뜻한 손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